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직업정보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4절 워크넷의 이해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워크넷의 이해도 수업 중에 진행되는 내용 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워크넷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러한 메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이 또 전체적인 메뉴가 개편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워크넷 치고 들어가면 구인, 구직, 그 다음에 직업 심리검사,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이런 식의 큰 메뉴가 있어서 여기 클릭하면 구인만, 여기 클릭하면 구직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워크넷 치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전체 메뉴가 떠요. 그래서 맨 위에 구인이라고 치고 구직이라고 메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서 클릭하면 또 그 메뉴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워크넷 메뉴는 시험 문제로 한 회당 꼭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구인 메뉴에는 어떠한 메뉴들이 있고, 구직 메뉴에는 어떠한 메뉴들이 있고, 직업 심리검사,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이러한 큰 카테고리 내에는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워크넷이란 다양한 일자리 정보, 인재 정보 등 각종 취업 관련 정보와 직업 적성 흥미검사, 사이버 직업 상담, 잡맵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워크넷은 98년도 서비스를 개시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인 구직 정보와 직업 진로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공공 취업 포탈이다.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탈인 거죠. 워크넷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의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도 있다. 그 다음에 직업과 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직업 심리 검사, 직업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직업 정보의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여성층, 고령층, 장애인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그 계층에 맞게 취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사용 방법에서 모바일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신뢰성이 있다.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 하나만큼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서비스겠죠. 자, 주요 서비스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채용 정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는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데, 일자리 키워드로 볼 수도 있고, 근무 지역이나 희망 직종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형태나 희망 임금, 경력, 학력, 이런 메뉴를 가지고도 채용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용 속보라는 거는 최근에 공채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채 정보라는 공개 채용하는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 다음에 공채 캘린더라 해서 날짜별로 기업별 공채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 해서, 강소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또 괜찮은 그러한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 지원. 이건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력서를 작성한다든가 혹은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취업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재정보. 이거는 이제 구인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워크넷 가서 구직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직업 진로 서비스는 직업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직업 심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타는 뭐 지역별로 워크넷을 볼 수 있는 지역 워크넷도 있고 내 주변에 고용센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심리 검사,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 검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업 심리 검사는 자신의 직업 적성과 흥미 등의 심리적 특성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라든가 특성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직업 심리 검사예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직업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지원하면 우대해 줄까 이러지는 않는데 어차피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 직업에 맞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나에게 어떠한 직업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나의 특징에 맞는 직업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통해서 해보면 나중에 가서 이거 나한테 안 맞았구나 그만둬야지 이런 실패는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 심리 검사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성인용 검사는 직업 적성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도 있고 직업 선호도 검사 S형과 L형 뭐 여러 검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창업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교재에서는 직업 심리 검사 성인용 직업 심리 검사 중에서 직업 적성 검사와 직업 선호도 검사 S형과 L형 요 세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는 말 그대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적성을 보는 거예요. 적성을.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에는 어떠한 검사 요인들이 있냐면 11개의 적성 요인과 16개의 하위 검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성 요인은 언어력, 추리력, 사물 지각력, 기계 능력, 색채 지각력 뭐 이런 식의 적성 요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 검사가 16개가 있다. 그래서 언어력 검사에는 어휘력 검사와 문장 독해력 검사라는 하위 검사가 있다. 그래서 어휘력 검사와 문장 독해력 검사 시험 점수가 좋으면 이 사람의 언어력이 좋은 거다라고 적성이 언어력이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휘력 검사는 말 그대로 그 어휘력이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동의어 찾기, 반의어 찾기, 단어 뜻 찾기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독해력 검사는 어떠한 문장이 주어지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독해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력 검사에는 수리력이라는 적성에는 계산력 검사와 자료 해석력 검사라는 하위 검사가 있는데 계산력 검사는 말 그대로 계산 잘하는 능력이고요. 자료 해석력 검사는 어떠한 자료를 주어졌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거죠. 추리력에는 수열 추리 1, 수열 추리 2, 도형 추리 검사라는 하위 검사가 있고 공간 지각력에는 조각 맞추기 검사, 그림 맞추기 검사 말 그대로 조각이 어떤 조각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그걸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각 적성에 따라 하위 검사가 있다라는 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 추리 검사가 뭐고 지각 속도 검사가 뭐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죠? 네. 맞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 그냥 머리 아프고 이럴 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뭐랄까 시간적인 좀 여유를 두시고 어차피 본인의 적성 검사를 해보셔야 나에게 어떤 적성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는 11개의 적성 요인과
16개의 하위 검사로 이루어진 개인의 적성을 검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선호도 검사 S형. S형은 쇼트의 약재예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S형은 직업 선호도 검사 중에서 직업 흥미 검사만 해요. 직업 흥미 검사. 어떤 분야에 어떤 직업에 흥미를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는 게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107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검사의 주요 내용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우리 보통 그 리아색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우리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하다 보면 배우게 돼요. 요 6가지 흥미 유형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이냐. R형은 리얼리스틱에서 이제 현실형, 그 다음에 I는 탐구형, A는 아트, 예술형, 그 다음에 S는 사회형, 그 다음에 E죠, E. 엔터프라이즈, 진취형, 그 다음에 C는 관습형. 이렇게 사람의 직업 흥미는 주로 6개로 되어 있다 해서 6가지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이 있어요. L형은 흥미 검사와 성격 검사, 흥미 검사와 그 다음에 성격 검사,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까지 하는 거예요. 3가지 다 하는 겁니다. 예, 흥미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성격.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그래서 그 성격 검사. 외향적이냐, 뭐 외향성이냐, 호감성이냐, 성실성이냐 이런 성격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생활사 검사라는 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생활적인 습관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생활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08페이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흥미 검사에 대한 건 다음에 성격, 생활사 검사 나오죠. 흥미 검사는 6가지 리아색이라고 불려지는 이 6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 검사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이 높은 거예요. 외향적인 거죠. 예. 남들과 잘 친해질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외향성이고, 그 다음에 호감성은 뭐예요?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느냐, 남들에게 호감을 보이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성실성,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느냐. 그 다음에 정서적 불안정성은 높으면 안 좋겠죠.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냐 적으냐, 자꾸 저걸 알려고 노력하느냐 무관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정도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그것만 굳이 고집하는 사람들이 개방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약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는 대인관계 지향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 다음에 독립심,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하는지, 누구에게 의존하는지, 그 다음에 가족 친화적인지, 그 다음에 야망이 높은지 적은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학업 성취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예술적 경향은 좀 어떤지,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선호나 능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직무 만족 해서 과거나 현재의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느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인용입니다. 청소년용. 성인용 검사가 있고 청소년용이 있다 그랬죠.
청소년용 직업 흥미검사라는 게 있고요. 직업 흥미검사. 그래서 각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거라서 흥미는 이제 아까 리아스액으로 표현됐던 그 6가지를 가지고 보는데 그 하위 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현실형에는 예를 들어서 기계, 기술, 사회, 안전, 농림 이런 3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고 현실형 흥미 유형이라도 그다음에 탐구형은 과학 연구 분야로 딱 하나고 그다음에 예술형은 음악 분야, 미술 분야, 문학 분야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고 사회형은 교육 분야냐, 사회 서비스 분야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흥미 분야 유형 6개에다가 그 밑에 기초 흥미 분야 13개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 항목이 있다. 그래서 하위 척도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위 척도.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 그래서 활동, 어떠한 활동을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을 어떤 분야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척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활동적인 분야,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활동적이냐,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냐,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냐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용 적성검사 고등학생용이 있고 중학생용이 있다. 자, 그래서 중학생용과 고등학생용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생용부터 먼저 볼게요. 고등학생용은 15개의 하위검사와 10개의 적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5개의 하위 요인은 10개 적성 요인은 언어, 수리, 추리, 공간, 지각, 과학, 집중, 색채, 사고, 유연성, 협음, 능력 이렇게 10개의 적성 요인이 있고 그 밑에 15개의 하위 검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 능력에는 어휘력, 어휘 찾기, 주제 찾기, 낱말 분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네, 중학생용은 우리 오른쪽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8개의 적성 요인과 10개의 하위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성 요인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 다음에 공간 능력, 지각 속도, 그 다음에 과학 능력, 색채 능력, 사고 유연성, 그 다음에 협응 능력. 고등학교 직업 적성검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적성 요인은. 근데 중학생은 학업 동기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업 동기. 예. 그래서 학업 동기가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 본인이 열심히 뭔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부모님들이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학업 동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용 직업 적성검사에는 그게 없는데 중학생용 직업 적성검사에는 학업 동기 요인이라는 게 있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워크넷 메뉴 중에서 취업 지원입니다. 이게 아마 구직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에 가면 고용 뉴스라는 게 있어서 최근에 어떤 고용 동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뉴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S 활용 가이드.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기업에서 이제 NCS라는 게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은 이제 스펙이 아니라 NCS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뭐
서류적인 측정이든 면접 측정이든 NCS라는 걸 거쳐서 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NCS를 알아야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NCS 활용 가이드라 해서 NCS 능력 중심의 채용 개념이 뭐냐, 그런 부분과 이제 NCS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전형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든가 혹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워크넷 취업 성공 수기라는 메뉴도 있다. 그래서 워크넷 어떤 메뉴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취업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 수기도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 가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취업을 요즘은 어떤 그 노동시장, 취업시장이 동향이 어떤가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채용 특성, 그 다음에 취업 성공 키워드, 합격하는 입사 지원 전략 등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주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취업의 약자죠. 그래서 성취 프로그램인 이제 그 구직자들에게 그 성공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거를 주로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행복 레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욕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희망,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키워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 중장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부 재취업은 당연히 뭐 주부 쪽에 계시던 분들이죠. 그 다음에 캐플러스는 청년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취업 서류 작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어찌 보면 취업 지원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올라는 이제 취업 진로 역량 강화. 그래서 오르다, 뭐 올라 이런 뜻이에요. 올라라는 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윈드는 여성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이에요. 윈드. 예.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고용센터에 가면 운영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요, 나중에 이제 직업 상담원으로 살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셔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업 알선 실무 해서 이제 직업 알선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알선이라는 건 그거예요. 구인자와 구직자를 누가? 상담원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알선입니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알선이죠. 그래서 직업 알선의 원칙은 적격자 알선, 적합한 인재에 알선해 줘야 되겠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회사를 알선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 강요하거나 억지 써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익, 어떤 특정한 일방의 이익을 뭐 회사의 이익만 위해서 한다든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평,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조건 명시, 그 회사에 가면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뽑고 있는 일이 임금은 얼마 주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복리후생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근권 내,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출퇴근하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데, 그런 가까운 곳에 없으면 먼 곳에라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밀 보장, 개인으로부터 알게 된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의 비밀 같은 것들은 지켜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이라 하는데 직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거기에서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학과 정보를 검색해, 그래서 직업 정보는 한국 직업 전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한국 직업 사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직업 탐방이라는 메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학과 정보, 직업과 진로 자료실 들어가면 각종 직업과 관련된 책자라든가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심리 검사, 본인이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어떤 검사인지 설명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상담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만의 장점은 직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직업과 학과 정보를 연계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 내가 이러한 걸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정보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인 인터뷰를 제공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직종, 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검색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직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어떤 식으로도 찾아볼 수 있느냐? 키워드로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 뭐 총무, 격리 이런 키워드로도 찾을 수 있고요. 조건으로도 찾을 수 있다. 연봉과 직업 전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연봉은 3천만 원 미만,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5천 이상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이만큼의 연봉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조건 검색을 통해서 연봉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봉은 3천 미만, 그다음에 3천에서 4천, 4천에서 5천, 5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전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직업 전망은 매우 밝음과 밝음, 보통, 전망 안 좋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우 밝음은 전체 직업 중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그 다음에 밝음은 상위 20%에 속하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은 중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전망 안 좋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직업을 택하지는 않겠죠. 보통 매우 밝음이나 밝음 이런 데서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류별로 찾기에서 한국 고용직업분류표에 의해서 그 분류 순서로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사무원이다 그러면 채용이라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사내 역량 강화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식으로도 찾을 수 있고 업무 수행 능력으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언어력이 좋다, 혹은 수리력이 좋다, 혹은 사고 유착력이 좋다, 이러한 본인의 어떤 업무 수행 능력으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 찾기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를 검색해 보면 하는 일, 그 다음에 교육훈련, 자격훈련, 그 다음에 임금, 직업 만족도 전망해서 등등등 직업 전망에 관련된 자료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 직업 전망이라 해서 이제 우리 배웠던 직업 사전 말고 직업 전망에 대한 거죠. 그 정보도 이 워크넷 어디 메뉴요?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사전을 통해서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느냐. 가나다 순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분류 가능한 기능에 의해서 조회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 수준, 작업 강도, 숙련 기간, 작업 장소, 직무 기능 뭐 이런 분류 기능에 의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업을.
그 다음에 한국 고용직업분류별로도 찾아볼 수 있고 한국 표준직업분류별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그 한국 표준산업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대분류해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탐방.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직업을 가서 조사해보고 쓴 글이나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별 직업 여행이라 해서 몇 가지 테마에 의해서 그 분야에 속하는 테마에 속하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눈길 끄는 이색 직업 해서 조금은 눈길이 갈 만한 이색 직업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대상별 추천 직업 해서 중장년에게는 어떠한 직업들이 맞다 추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050 여성에게는 어떠한 직업들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계층별로 적당한 만할 직업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해서 미래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에서 창직에 관련된 것도 알려준다. 예.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창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워크넷에서 만난 사람들 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각종 직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담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직업정보 시스템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학과정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나는 어느 학과에 가서 어떤 걸 전공할 거야. 왜 학과를 선택하죠? 그냥 성적이 맞으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전공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직업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학과라는 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과 정보를 찾아보면 그 주로 이제 나중에 그 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계열로 진출한다. 어느 쪽으로 취업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주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과 정보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그 뒷장에 보면 교육부 기준 취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과 정보에 보면 이 학과를 졸업하면 전국 평균, 전국이겠죠. 전국에 있는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4년제와 혹은 전문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취업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과를 들어가면 취업률이 좋겠구나, 나쁘겠구나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취업률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 불가능한 자는 빼고요. 그 다음에 제외, 졸업자 중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은 빼고 순수하게 취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만을 가지고 취업률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불가능한 자는 수용자,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있죠.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하긴 졸업하기 전에. 그 다음에 사망자, 해외 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이런 사람들은 취업률로 잡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외하는 사, 종교 지도자 양성과정 관련 학과 졸업자나 의료 수급권자, 여자 군인 중에서 임관 전 훈련생이라든가 항공조종사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남대로의 어떤 진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취업률로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실질적인 취업률을 본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진학자나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또 제외 인정자 이런 사람들은 졸업자에서 다 빼고 순수하게 취업을 했거나 창업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취업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색 학과는 뭐가 있는지 그러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직업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서 보라고 했던 그러한 자료들도 여기 다 있어요. 직업 사전도 있고요. 직업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사전, 직업전망, 그 다음에 기타 뭐 직업 관련 서적, 예, 이런 것들을 다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그런 책자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직업 정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거는 그냥 텍스트, 글로만 알려주는데 어떤 특별한 것들은 동영상을 찍어 와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동영상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